하이닉스가 지금의 어떤 구도를 유지한다면 뭐 30만 원 못 갈 리는 없다고. 네.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예. 근데 가려면 엔비디아가 좀 이제 그렇죠. 다시 좀 살아나야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겠지만 음. 어느 시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좀 최근에 약간 부진 이런 것들이 좀 그 진정되고 지금 바이오가 빠지는 건 최근에 조금 모멘텀들이 별게 없어요. 네. 이거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렇죠. 예. 뭐 신약 개발 뭐 했다던가 음. 임상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또 잘 나왔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데 그 타이밍에 또 공매도도 있고 왜냐면 바이오는 지금 돈 버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막 적자들이 많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20만 원대에 좀 안착을 했는데요. 증권가는 뭐 한 30만 원 목표가 이렇게 제시 이제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HBM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도 진짜 AI 쓰면서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쓰고 계시죠.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안 쓰면 아무것도 네.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고. 근데 점점 제가 이제 작년 23년에 그때 나왔나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렇죠. 22년이었나 아마 23년에 나왔는데 예. 그리고 나서 그때는 처음에 좀 써도 약간 좀 그랬어요. 예. 초창기에. 네. 근데 확실히 진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챗GPT는 그때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챗GPT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업데이트를 해줬거든요.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정말 그냥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텍스트를 치면 네. 그려달라 그러면 좀 부정확한 것도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리고 예전엔 뭐가 안 됐냐면 일론 머스크나 젠슨한 그려달라 하면 안 그려줘요. 뭐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 얘가- 어떻게 해결된 거죠? 그래서 아예 안 그려줍니다. 어.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려달라 그러면요. 어.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그려요. 그래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그려요. 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뭐냐면 AI 기능이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리고 이제 점점 옛날에는 거짓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거짓말 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 찾아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예, 이런 걸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쓰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을 안 하게 돼요. 그렇다면서요? 그냥 네. 챗GPT에 다 물어보면은 얘가 출처까지 다 달아서 그냥 검색 다 해주고 그림도 필요하면 그림도 그려주죠. 표도 만들어주죠. 내가 그래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이제 그래프가 영어로 돼 있으면 이게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네. 넣으면 그냥 설명도 해주고. 야.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가 실제로 이제 오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안 쓰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왔는데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HBM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했던 게 젠슨왕이 추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학습이 아니라 네. 추론은 생각해서 얘가 답해 주는 거거든요. 인간처럼. 그 추론 수요는 또 100배가 느니까 학습보다. 그럼 거기에는 HBM. 그래서 내년에 루빈도 출시하고 거기에 HBM4, HBM5A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장기 플래너로. 그런 걸 본다면 이 시장은 결국 1등은 어쨌든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가 지금의 어떤 구도를 유지한다면 뭐 30만 원 못 갈 리는 없다고. 네.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예. 근데 가려면 엔비디아가 좀 이제 다시 좀 살아나야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좀 최근에 약간 부진 이런 것들이 좀 그 진정되고 그 다음에 그 AI에 대한 뭔가 이제 사람들의 지금은 아직도 AI가 좀 거품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뭐 앞자리 3자도 뭐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핫한 또 현대차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이제 뭐 직접 또 미국 찾아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 회장한테 관세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허가 어려우면 나를 네. 찾아오라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을 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뒤 자르면 앞뒤 다 자르고요. 그냥 관세 안 때린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앞뒤를 붙이면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관세 안 내도 된다. 그럼 미국산 얘기예요. 미국산. 그 얘기고. 전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는 건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25% 네. 이번에 매기기로 했기 네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네. 이렇게까지 31조 투자한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다음 날 바로 근데 일부 기사에서는 또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까지 또 관세 안 내는 것처럼 또 그건 보도되고.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는 안 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관세 25% 얘기하면서 모든 외국산 자동차의 25%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 뭐죠?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거는 다 부과됩니다. 그럼 거기는 한국이라고 하면 예외를 뒀겠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대차도 그 뭐 한방 투자만 맞았다. 막 그냥 투자만 신나게 하고서 네, 뭐 별로 얻은 건 없네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현대차 그룹주는 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제 LG 그룹을 제치고 국내 이제 증시 시총 3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전망은 이 구도가 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쭉 가는 건지, 갈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근데 이제 LG 그룹에서 제일 시총 큰 게 뭐 아시게 LG 엔솔이잖아요. 네.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고 현대차 뭐 자동차니까. 네. 그래서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진다 이거보다도 서로 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운명 공동체 성격도 있어요. 같이 이제 전기차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현대차가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는 LG 엔솔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은 뭐 서로 이렇게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겠네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은 어쨌든 지금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지금 약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 관세 때문에. 관세가 그래서 현대차 승부를 건 거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집중하겠다. 네. 이걸 건 건데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17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번에 이제 조지아 공장 완공됐죠. 네. 그거 네. 이번 발표까지 합치면요. 네. 120만 대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어, 그러면 이제 70%가 어, 미국산이에요. 어. 그러면 영향은 많이 줄어들겠죠, 사실은. 근데 그게 어쨌든 좀 시간은 음. 걸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의 관세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좀 약화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지금 우리는 무관세잖아요. 트럼프랑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트럼프도 어쨌든 이게 계속 말이 좀 바뀌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자기가 얘기했다고 해도 이게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기 사업가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25%를 뭐 무조건 매긴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일기 때도 그런 적 좀 있지 않았었나요? 원래 자동차 관세도 매겼다가 네, 협상해가지고 그랬었죠. 무관세로 네. 이제 네, 가버렸어요. 원래 네. 우리 현대차에도 매길라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예, 맞아요. 아마 예. 2018년인가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근데 협상해서 그냥 여기 또 FDA도 했기 때문에 0으로 그냥. 대신에 이제 그거였나요? 그 픽업 트럭만 했었나? 제 기억엔 픽업 트럭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현대차 픽업 트럭은 거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픽업 트럭을 음. 미국에다 수출할 때 25를 매겨요. 그건 지금도 유지가 돼요. 어. 근데 아마 그거는 왜 그런 결정이 그때 내려졌냐면 미국은 픽업 트럭이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현대차가 픽업 트럭까지 하면 미국 회사들이 좀.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그걸 잘 안 하나? 근데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왜냐면 예상도는 예. 되게 멋있게 나오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토요타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현대차는 어쨌든 이제 픽업 트럭까지는 좀 비중이 뭐 극히 미미한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모든 한국산 차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가변적일 수는 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이렇게 25% 관세가 계속해서 부과가 되면 현대차는 어쩔 수 없어요. 투자자분들 봤을 때 불편하니까 조금 주가가 좀 눌려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사이로 좀 밀려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하고 이제 미국에 동반 진출하는 이제 부품사들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좀 유망한가요? 일단 이제 현대차 이제 대부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현대차 뭐 그 공장 옆에 다 다 이제 들어가 그 있죠. 생산지들을 예. 구축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부분 기업들이 다 같이 좀 수혜를 좀 받지 네.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가장 뭐 대표적인 현대모비스나 네. 아니 뭐 HL 만도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중소형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소형사 중에서는 그 SL 같은 기업들이 현대차에도 공급하는데 이 회사는 GM 비중도 좀 있어요. GM도 좀 납품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회사에도 좀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현지 생산이 GM이 더 늘린다면 SL 입장에서도 또 거기에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 기업들과도 좀 이렇게 거래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근데 현대차가 지금 GM과 동맹 맺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맹 맺으면 서로 약간 이제 또 생산 시설을 공유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부품을 GM에 또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부품주로 보면은 지금 뭐 현대모비스 쪽하고 뭐 HL 만도, 네. 그다음에 SL 네. 이런 기업들이 좀 현대차에만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네. 다변화하고 네. 있어서 네.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완성차하고 부품주 이거는 좀 주가 비교 전망을 좀 한다면 어떨까요? 그 완성차가 일단은 관세 때문에 일단 예. 얻어맞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관세 부과가 만약에 장기화되면 완성차가 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서로 저는 좀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그 완성차는 너무 저평가돼 있거든요. 현대나 기아가 뭐 PER이 4배, 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만 이제 이 관세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서 좀 그 완성차가 약간은 좀 더 눌릴 가능성은 있고, 부품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과 협력을 하고 현대차 말고도 다른 데로도 이렇게 다변화할 수 있잖아요. 네. 고객사를 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부품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근데 다만 같이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일단 그 배당 수익률이나 현대차 우선주 있잖아요. 배당 네. 수익 6, 7% 정도 되거든요. 기아도 한 6, 7% 나와요. 네. 그러니까 배당까지 고려하면 또 완성차가 또 그러네요. 그런 면은 또 매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현대차가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돈도 잘 벌고 있고 고배당 매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것 좀 생각하면서 투자 포인트가 예, 조금씩 예, 다르군요. 장기적으로 좀 적금처럼 모아가겠다. 그런 네. 분은 오히려 사실은 이 현대차 같은 완성차가 낫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모멘텀만 본다면 부품주가 좀 낫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여기 지분 갖고 있잖아요. 이게 80%인데 잘 만들더라고요. 예. 로봇이 막 춤추고 맞아요.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정말, 오니까 예. 이게 이제 80%인데 20%를 저기 20% 정도 좀 안 될 거예요. 거기가 네. 이제 그 누가 갖고 있냐면 소프트뱅크. 맞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이제 20%를 조만간 엑시시라고 그러죠. 네.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 4년 안에 상장하기로 했나 봐요. 어. 21년에 인수했거든요. 그게 올해 6월이에요. 몇 달 안 남았죠. 그럼 상장을 현대차 그룹이 못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못하게 되면 수급 이슈가 있구나. 소프트뱅크 지분을 네. 가져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지분 가치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지만 근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이제 한 증권사에서 그때 아마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최소 3조. 현대차가 인수했을 때 1조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최소 3조에서 이게 30조까지, 약간 고무줄이긴 해요. 30조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현대차한테 좋을 수밖에 없죠. 이 그렇죠. 현대차 시총에 거의 육박할 수 있는 네. 정도의 막 크게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의 미래가 워낙 밝으니까. 인수를 잘하긴 예. 잘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할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 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상장을 못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가져가야 돼요. 그거를 사주는 거죠. 네, 사줘야 돼요. 현대차가 사줘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면 100% 가져가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어쨌든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이슈는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정의성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20%나 갖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꽤 많아요. 개인이요? 개인이 야. 지분 투자를 좀 해놨어요. 그랬었구나.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0%, 그 현대차 3사 있죠. 모비스, 현대, 기아가 회사 하나 만들어서 이제 50% 정도 갖고 이제 합치면 80대죠. 그렇군요. 예, 그 구조인데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그 지배 구조 바꿔야 그쵸, 되잖아요. 예. 모비스를 가져가야 돼요. 그 실탄이 예, 모비스 지분이 0.몇 %밖에 안 돼요. 근데 현대모비스를 가져가면 이제 그룹 전체가 지배돼요. 이 그림인데 이제 현대모비스를 가져가고 싶은데 이걸 가져가려면 돈이 막 한 6조 7조 들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이 돈이 좀 꽤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근데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진짜 30조면 20% 팔면 6조 나와요.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건데, 근데 뭐 그 정도 가치 받을지는 제가 모르죠. 그것까지. 그래서 지금 그런 약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일단 뭐 소프트뱅크 지분은 뭐 계열사든 아니면 제 3자한테 좀 이렇게 매각을 할 수 다시 사서 매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지배구조 이슈가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다. 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현대차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이슈를 관세만 같이 봐야 보시면 또 안 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좀 움직임도. 근데 분명히
저는 어쨌든 이거 인수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 또 싸게 샀고 네. 지금 뭐 공교롭게도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가 됐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M&A 사례 중에서는 좀 또 가장 잘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공매도 재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공매도 재개 앞두고 있어서 바이오주한테는 좀 악재다 이렇게 좀 보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는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또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건 좀 근데 이제 공매도가 또 이게 악재가 있거나 뭔가 좀 안 좋으면 또 나오니까 뭐 네. 물론 공매도도 나오겠죠. 뭐 자동차라고 해서 안 나오기는 네. 않겠지만 근데 자동차 자체가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공매도 쪽에서는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좀 별로 높지 없다. 않다. 오히려 이제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전략들을 많이 하잖아요. 비싼 거 팔고 싸게 사는 그런 네. 전략이라면 네. 오히려 현대차에도 이게 그 매수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다만 변수는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가 이번에 자동차는 관세부가 안 할 줄 알았잖아요, 사실. 그 얼마 전만 해도 이번에 자동차 빠질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관세부가 한다고 하니까 관세 변수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말 4월 2일 날 이게 자동차를 시행을 할지 조금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역대 최고의 유증을 좀 진행한다고 그래서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방산주도 좀 하락했습니다. 이건 근데 좀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건지 이렇게 방산 업종 자체는 뭐 문제는 없어요. 네. 뭐 여전히 좋고 이 사실 유상자 하는 이유로 제일 이제 명확한 거는 유럽에다 공장 지으려고 네. 거기다 이제 지어서 바로 네. 납품한다는 거죠. 그걸 유럽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 얘기는 뭐죠? 그만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그 근간이 바뀌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저기 동남아도 네. 있고 중동 네. 워낙 한국 무기에 대한 인기가 지금 많은 편이죠. 근데 이 시장에서 지금 미국은 약간 철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빼겠다.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근데 그러면 유럽이 무기를 잘 못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지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평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공장들이 미국은 계속 전쟁했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전쟁 다니고 월남전도 있었고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전쟁들을 여러 번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 유럽은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가끔 이제 평화유지군으로 한 네. 번씩 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전범 국가잖아요. 네. 거기 할 수가 없죠.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유럽 하면 유럽이 어디 파견 간다 그러면 영국군이 가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독일군이 간다는 얘기 많이 못 그러니까,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미국이 이제 나토에서 빠질 테니까 러시아 위험 니네들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뭐 미국이 빠진다니까 독일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니까 할 수 예. 있는 짓.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 얘기 나온 게 독일 재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이 재무장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네. 갑자기 이제 네. 무기 하겠다. 근데 이게 재무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장들이 다 군수 공장들이 가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년에 그러니까 탱크를 2년 만에 만든다면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탱크 잘 만들잖아요. 네. 6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백 기간 동안 우리가 그걸 채워줘야 돼요. 한국산 무기가. 그래서 아직 이거는 끝난 이슈는 아니다. 다만 이게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제 주주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다 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애정을 갖고 투자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뒤통수를 딱 그러니까 너무 완전 좀, 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안 해도 되는 유증을 해가지고 유증 안 해도 돼요 사실. 좀 돈이- 이상하죠. 예, 좀, 지금은 돈이 없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저기 하나오션 지분 사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돈도 어. 이 하나오션 지분 사오려고 돈이 없잖아요. 네. 이거 대주주 주는 거잖아요. 이 돈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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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번에 맞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오스탈 예. 그 호주 방산기업 네, 네. 그건 인수해야 되니까 뭐 그거 쓴 거는 인정. 네. 근데 왜 하나오션 지분 가져오려고 1.3조를 쓰냐 이거죠. 그렇죠. 그 돈이 어. 대주주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지금 네.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지금 3년 동안 이 회사가 연간 최소 현금 흐름이 1.7조 정도 될 것 같고 2년 동안 앞으로 올해랑 내년 예상 영업이익 합치니까 6조 나와요. 그러면서 이번에 3.6조잖아요. 네. 충분히 좀 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유증을 왜 했을까? 네.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무시한 거다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그런-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건데. 그러니까 예.
본질 가치가 변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의 뭐 예. 그런 성장, 네. 방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는 그 이슈 나오고 첫날은 급락했지만 좀 진정됐거든요. 그렇지만 주주 가치 훼손도 그거는 당연히 주가에 당연히 악재이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선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한국 주식 계속 장기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번 하나그룹이 너무 좀 잘못된 결정을 네. 했고 투자들의 마음을 좀 너무 아프게 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당국도 그때 중점 심사 대상으로 좀 보기로 또 네. 했고 이게 어쨌든 과거하고는 조금 분위기는 달라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네. 유증한다고 그러면 막 밀어붙여서 해버리고 그랬었었는데 그리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금감원도 예. 들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액주주 무시하고는 잘 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이 좀 원하는 건 조금 이제 유상자가 좀 철회되기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조선주 얘긴데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엄청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주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농담으로 이제 중국 선박이 이제 고가의 이제 항구 이용료를 좀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뭐 이달 들어서 중국 수주전 벌이는 곳마다 승정권을 또 전하고 있는데요. 조선은 아주 여전히 좀 괜찮겠죠. 전망은 너무 네. 좋은데 이제 뭐 전망 자체는 좋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공매도 재개 앞두고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예, 변한 건 없어요. 조선주는 너무 호재가 많아요, 사실. 뭐 미국이 원하는 그 군함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또 미국이 지금 LNG 프로젝트 하잖아요. LNG를 이렇게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그 배는 다 LNG 운반선 중국에 맡길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 배가 너무 전 세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배들이 미국 들어오는 때 벌금 매기겠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국산 배들에 대한 규제를 또 미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배들이 좀 노후화된 배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이거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나중에. 규제 때문에. 이 사이클도 계속 이어져요, 사실은.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없는 이 사이클도 여전히 좋고 그리고 예전보다 그 철강 가격이죠. 후판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조선주의 유일한 좀 약점은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다는 거. 뭐 그게 좀 약점이죠. 네. 예, 그게 부담이지. 여전히 뭐 조선업종의 그 전망은 뭐 계속 좀 밝지 않나.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보고서 보다 보니까 오히려 뭐 어떤 애널리스트분은 조선보단 엔진을 더 좋게 보시더라고요. 엔진이요? 네, 배에 들어가는 어. 엔진이 왜냐하면 엔진은 중국 조선사들도요 음. 엔진 경쟁력이 우리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한테 수주를 줘요. 뭐 예.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네.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사에서도 수주 받지만 중국에서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더 오히려 매력적일 수도 있다. 예. 오히려. 엔진 단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 또 제한적이니까. 몇 개 없죠. 또. 그래서 한번 이게 우리가 물론 대형 조선사도 좋지만 엔진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이오주 좀 뭐 급락을 좀 했습니다. 최근 이제 여기 좀 옥석 가리기 전략이 좀 있다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뭐 일부 기업들의 뭐 임상 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데이터도 나왔지만 사실 HLB가 좀 FDA 뭐 실패는 아닌데 그렇죠. 또 이제 미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또 이런 사례들이 또 많았다고 하니까요. 또. 보안 요구 서한 네. 뭐 2번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3번 만에 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는 좀 실망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뭐 예. 그건 뭐 어쩔 수 이번엔 없죠.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대부분.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FDA에서 또 이제 결정을 내려서 레벨이 있어요. 그 네. 등급 레벨이 네. 있어서 레벨 1이면 아마 2개월 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HRB가 신청하거든요. 재신청. 네. 그 날짜로부터 2개월 후에 심사 결과 나오고 레벨 2는 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럼 6개월 후에 나와요. 근데 이번에 했던 게 레벨 2여가지고 6개월 후에 나왔었는데 어쨌든 좀 다시 한번 도전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바이오가 빠지는 건 최근에 조금 모멘텀들이 별게 없어요. 네. 이거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렇죠. 예. 뭐 신약 개발 뭐 했다든가 임상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또 잘 나왔던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데 그 타이밍에 또 공매도도 있고 왜냐하면 바이오는 지금 돈 버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막 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런 걱정도 있죠. 이거 금리가 내려갈 수 있을까 더? 그러니까 예, 그것도 관세 좀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오를 텐데 네. 금리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바이오한테는 그건 좀 안 좋잖아요. 음. 트럼프는 내리길 원하지만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더는 또 안 내려가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약간의 좀 부담이다. 그래서 바이오주 전체적으로는 좀 당분간 쉬어가고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좀 최근에 그렇죠. 제약 네. 바이오가 별로 그렇게 썩 아, 좋지는 않은데 공통된 현상인데 또 거기다 의약품도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걸 확인하는 또 기간이 음. 있어서 한두 달 정도의 좀 기간 조정은 감안하시되 다만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역시 그 위탁 생산 CDMO. CDMO가 확실히 더 확실히 많이 좀 이제 준비를 네.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국내 맞아요. 업체들도. 예, 또 예. 미국에도 아마 공장을 지으려고 네. 하고 있고 또 여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많은 제약사들은 직접 안 만들려고 그래요. 네. 점점 추세가 네. 반도체처럼 그냥 맡기자. 네. TSMC 이렇게 잘하는데 워낙 리스크도 크고. 예, 네. 공장 짓는데 돈도 그러니까. 많이 들잖아요.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얼마나 잘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표 CDMO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아직은 법안 처리 안 됐지만 생물보안법. 생물보안. 중국과 네. 거래하지 말라는 네. 법이죠. 그게 통과될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네. 뭐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게 언젠간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CDMO는 반사이익을 크게 얻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이벤트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에서는 가장 좀 편한 선택지가 좀 CDMO 이쪽이 좀 되지 않겠냐 보고 있어서 한번 그런 쪽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증시 최근 흐름을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좀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좀 상대적으로 보면 확실히 탄탄합니다. 미국이 좀 빠지더라도 우리나라가 견고한 흐름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저평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이제 바닥을 딱 찍고 탈출하는 건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난 2년간 너무 눌려 있었고 뭐 미국 갈 때도 못 갔고 여러 이유들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 PBR이 한 0.9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으로 아직도 좀 바닥에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전통 반도체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전자가 살 수 있느냐. 근데 일단 전자도 지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 일단 아닌 것 같고 관세 뭐 부담스럽죠. 근데 관세 때문에 그동안 또 눌려 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는 아무튼 이제 이 나라 자체가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한국 증시가 항상 앞서가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이런 재고들도 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요. 거기에 중국도 지금 투자하죠. 그렇죠. 지출하죠. 독일도 마찬. 네. 이 두 나라 공통점이 제조업 국가거든요. 이들이 또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긍정.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업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거는 우리하고 예. 큰 예. 연관은 그러니까 없네. 지난 그렇죠. 2년간 예. 미국 빅테크 날아가는데 한국 주식은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조업이 살아나는. 그렇구나. 지금은 그러니까 사이클상 이쪽 서비스보다는 약간 제조업이 또 바닥에서 돌리는 네. 이 사이클이다 보니까 한국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 지금 올해 상반기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좀 그래서 요즘에 미국 증시 빠진 때는 덜 빠져요 한국이 확실히 덜 빠지거나 아니면 거의 올라요 오르기 돼요. 강보합으로 예. 이렇게 마감하기도 하고 오르는 날은 또 그러더라고요. 올라가 예, 버리고 예. 그래서 확실히 한국이 진짜 맷집은 또 세졌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상법 개정도 어쨌든 그렇죠. 그것도 뭐 물론 이제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이제 그걸 할지 모르지만 또 근데 금감원장은 그거 뭐 네. 제2 법안은 요구권 안 돼. 하면은 네. 뭐 지글걸걸해서 반대하겠다고 네. 갑자기 근데 그렇게 뭐 강하게 나가던데. 뭐 거의 모든 개인 투자분들은 당연히 예. 상법 개정 다 그쵸? 찬성이기 예.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주가지수 올릴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다음 또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만약 또 이제 예. 사라진다. 그럼 그것도 뭐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좀 밸류는 괜찮을 것 같네요. 바닥 탈출해서 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유 또 장시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4월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 네네. 또 국내 정치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이슈들이 또 많을 텐데요. 네. 네, 4월에 한번 또 뵙고 네네. 시장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